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플랫폼 규제 특집을 하면서 마지막 얘기 드렸던 것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예, 선보론에서 공부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 이 플랫폼 규제 얘기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 하는데 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서방 세계 눈으로 보면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네. 그것을 뭐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파악하려고 하면 중국의 정치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치를 이해하고 거기에 포함된 함의를 보게 되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에 아주 중요한 단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지금 중국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말씀하신 이 사항을 이해해야지 그렇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지만 이제 중국 투자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네. 키워드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차이나 드림, 중국의 꿈입니다. 중국몽.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공동 부유론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좀 우리 익숙하지 않은데 의법치국의 건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시진핑 사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중국의 정치인 이름 알기도 뭐 그런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의 이 본질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시진핑의 생각 네.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 3개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중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벌어질 사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도가 바뀌면서 어떤 이 패러다임도 전환되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명확히 이해되지만 그 현장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딱 그 시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먼저 보면 이 시진핑이 얘기하는 것의 차이나 드림이 뭐냐면 후진다오 때는 과학적 발전,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지만 네. 시진핑은 발전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를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중화민족의 부흥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뭐 외부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구름 잡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이제 정확한 의미는 등소평은 선불을 이게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부자 되고 나서 다른 사람 도와줘라 네. 이건데 드디어 시진핑은 이제는 이 선불론이 아닌 말씀하신 패러다임 시프트는 공동 부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공부론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의 시작은 2020년부터고요. 그리고 이제 의법치국을 건설한다 이건데 아니 그럼 뭐 나라를 통치하는데 법을 안 하고 뭘 해 그러지만 네. 중국은 첫 번째 인치, 두 번째 당치, 네. 그리고 지금 법치 이렇게 이전됩니다. 그래서 관시 네. 아는 사람 통해서 뭘 하다가 이제 당이 결정이 되면서 당이 명령을 내리는 이런 일에서 이제는 당도 마음대로 못하게끔 법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 바로 의법치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네. 뭐 그 사이 플랫폼 뭐 중국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은데 네. 그러면 중국 정부는 죽이는 산업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육성하는 산업도 있는 것이냐 이게 제일 우리한테 중요하죠. 네.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중국의 이런 이제 문건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규제 산업하고 육성 산업이 정확하게 4개씩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규제 산업, 육성 산업의 이 구분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까지 78년 이후에 2019년까지는 효율이 최우선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더 빨리 만들고 싸게 만들고 이제 이것이 중요했다고 하면 네. 2020년부터 2021년 들어서는 이게 공정이라는 것, 이게 공평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개념으로 돌아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마 지금 설명을 드려도 좀 이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네. 한 3편에 걸쳐서 각각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럴 때 뭐 차량 호출 업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인터넷 그 연예인들 팬클럽 이거 다
이 카페 네. 정리해라. 그리고 이게 술 먹지 마. 네. 알리바바 여직원 그 이제 술 접대 성추행 사건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8월 달에 보면은 이 백주 회사들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 이게 당이 관여할 일인가요? 싶은데. 그래서 예. 그 노래방도 이제 단속을 하는 뭐 이런 일까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왜 이러냐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이거는 중국의 100년의 목표와 관계가 있어요. 중국은 1921년에 공산당 만들고 나서 100년 된 2021년에 소강사회 건설 이것도 참 뭐 그런데 이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건설이 중국의 목표였어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2020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인당 소득 $10,000에 2010년 소득의 2배가 되는 것, 이건 네. 이미 끝났고. 이번에 100주년 기념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중국이 1949년에 나라를 건설했는데 100년 뒤인 2049년에 이것도 참 들어보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까는 뭉소리냐인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군사력에서도 세계 1등 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이제 너무 황당스럽죠. 네. 그래서 시진핑이 2020년에 갖고 들어온 새로운 컨셉이 바로 공동부유입니다. 전 국민이 공동으로 부자가 된다. 요거를 이제 끌고 들어왔어요. 일단은 근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일본이 95년에 미국 GDP의 73%였고 작년이 70%였고 금년이 아마 73%로 일본의 최전성기를 넘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시점에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더 넘어가면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소강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중진국에 도달하고 난 다음번에 두 번째 목표를 공동부유라고 잡았는데 요거를 이제 로스토우의 발전 단계설로 놓고 보면 5단계, 전통, 도약 전 단계, 도약 단계, 성숙 단계, 대중 소비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은 자기네가 평가하기로는 도약을 했고 바로 성숙 단계 가기 전이다. 네. 그래서 도약에서 성숙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도약 단계까지 올 때는 에피시엔시 효율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성숙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분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2021년에 중국은 드디어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분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5년마다 경제 계획을 이제 만들었는데 10차 5개년 계획 때 중국이 미국 대비 13%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25년이 되면 대략 한 84%. 그리고 이제 2030년 아마 15차 계획에서 16차 계획을 넘어가면 100%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냐 없나의 그 관건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인 거죠. 그러면 그 누가 통치하냐를 보고 봐야 되는데 바로 시진핑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점인 후진타오, 뭐 등소평, 모택동을 보면 얼마를 통치했냐면 마오쩌둥이 41년 통치했고 등소평 11년, 장점인 13년, 후진타오 10년,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내년이면 10년 임기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시진핑이 얼마나 집권할 거냐는데 중국도 주석이 임기가 있습니다. 5년. 근데 2018년에 중국은 헌법을 바꿨어요. 시진핑이. 그래서 헌법에 보면 5년 임기로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10년을 주석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삭제를 했어요. 네. 딱 2명이 반대하고. 네. 그래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통과된 거죠. 네. 헌법이. 그러면 이론상으로 3년이면 하든 4년이면 하든 5년이면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럼 시진핑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모택동은 사망을 83세에 했고 등소평은 93세에 사망했는데 중국의 이게 1대 2대 지도자는 사망할 때까지 통치를 했었어요. 아, 종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집권 2기인 시진핑은 2021년에 소강사회를 달성을 했지만 2035년에 이제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한다고 하는 단계고 2050년이 군사력에서 1등 한다는 것인데
경제력으로 1등 한다고 봤을 때 시진핑이 이제 지금 68세인데요. 2035년이면 82세예요. 그래서 이 지금 모택동 같은 경우는 83세까지 통치를 했었죠. 그럼 만약에 모택동 경우를 같이 간다고 하면 2035년까지는 통치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소평은 93세까지 통치를 했는데 2049년이 되면 시진핑은 96세입니다. 그래서 등소평보다 3살이 많은데 요즘 뭐 건강 상태로 보면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놓고 보면 집권 2기 10년을 거친 시진핑 네. 최하 10년에서 15년은 추가적인 집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우 높은 상황. 그렇죠. 미국의 뭐 바이든 대통령도 임기 끝나면은 82세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진핑이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걸 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면 사실 이때 연장할 때 굉장히 민감했긴 했는데 명분을 내걸고 연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민감한 시기에 강력한 리더가 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연장의 이제 논리죠. 네. 삭제 논리였고. 그래서 지금 역대 지도자를 보면은 대략 이제 주석으로 재임했을 때 연령들이 최연소가 66세고 최고령이 86세예요. 네.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1기가 끝나면은 69세고 2기를 10년을 다 한다고 해도 83세예요. 80세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급 그렇죠. 나이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그 사이에 3번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은 뭐 중국말로 그 쭌칠라이, 푸칠라이, 치앙칠라이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 일어섰다. 그리고 부자 됐다.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일어섰다. 네. 요건데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청나라 왕조의 이 봉건 사회에서 드디어 이제 탈출한 것은 이 모택동이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일어섰다는 거고, 일어섰다는 거하고 부자 되는 건 다르죠. 그래서 이 등소평이 바로 자본주의를 수입해 와 가지고 이 부지런하게 일해서 부자 만들었다는 거고. 그다음 부자 되고 뭐 할래? 그럴 때 부강이잖아요. 강하게 되는 것 이건 아직 중국이 아니라는 건데 그걸 시진핑이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택동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가져왔고 등소평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갖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시장 경제를 갖고 들어와서 돈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 구조가 가장 바람직한데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K자 성장입니다. 자가용 타고서 BMW, 벤츠, 아우디 타고서 이게 고속도로 타고 가는 사람이 푸칠라에 한 사람들이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걸어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의 격차가 커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포도주를 위에서 부었을 때 이게 사진이 되게 적나라하네요. 네. 예, 밑으로 이렇게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 상황은 와. 뭐냐면 포도주를 부었더니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포도주 잔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밑에 애들은 깔려 죽겠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포니 타다가 이제 소나타 타고 네. 소나타 타다가 그랜저 타고 이게 이제 에쿠스 타다가 네. 이제 BMW 타고 벤츠 타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짠칠라였다는 것은 사회주의를 했고 푸칠라였다는 건 자본주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중국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게 바로 시진핑이 얘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돌아간다. 어렵습니다. 중국 특색의.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그 중국어 차이나 드림, 뭐 사계 전면, 사계 자신감, 오위일체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거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진핑의 전략은 이 등소평, 모택동의 전략하고는 다르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중국이 그 미래 30년 동안 가는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제 창당 100주년을 맞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제 100주년의 목표를 이 잡은 것이 바로 뭐 중국말로 써놨습니다만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새로운 이제 목표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의 정치 아젠다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모택동도 뭐라고 얘기를 했고 등소평다가 뭐라고 얘기했고 장점인 이제 후진다오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그 당장에다가 삽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정신을 기려서 당을 운영해야 되고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역대 4명의 지도자들의 지도 사상이 다 당장에 들어가고 이제 헌법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시진핑 사상. 그래서 이게 보면 78년까지 78년에서 2008년 그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난 걸 하나를 보면 그 모택동 사상 그 제목 이름이요. 그리고 등소평은 사상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장점이는 앞에 사람 이름이 없고 3개 대표론이라고 해요. 네. 후진다오도 사람 이름은 없고 과학적 발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시진핑은 이름이 들어간 시진핑 사상이라고 들었어요. 급이 모택동급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점인과 후진다오는 이 당장의 자기 사상에 이름은 없어요. 이름을 넣은 사람은 모택동 등소평이고 네. 시진핑 세 사람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사상하고 이론이 뭔 차이가 있냐? 네.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택동과 똑같은 구조의 이 지도 사상을 당장에 넣고 헌법에 넣었다는 거죠. 사상과 이론은 천지 차이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시진핑이 바로 모택동과 같은 네. 급이라고 하는 네. 추론을 이제 많이 낳게 한 거죠. 약간 사상은 뭐 기조나 뭐 어떤 뭐 그런 거 같고, 그렇습니다. 뭐 이론은 뭐 그냥 그 아래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진핑의 사상이 도대체 뭐냐. 네.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앞으로 이제 2035년까지의 그림이 네. 이게 맞춰지는 건데 거기 보면 중국의 꿈, 이제 뭐 4개의 전면, 5위 일체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어렵습니다. 그래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중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예. 결국은 이 타켓은 차이나 드림의 실현이고 거기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4가지 전면 그리고 5위 일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의 대폭락의 단초가 이 4개 전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진핑 사상이라는 걸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요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전면적인 사고강, 모든 국민이 이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가 개혁 심화.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전면적인 법치,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공산당의 엄격한 통치인데 이 세 번째 전면적인 법치라고 하는 것, 의법치국이라고 하는 것, 이게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대폭락을 가져온 원흉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그래서 네. 어쨌거나 시진핑 사상이라는 것들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2035년에서 50년까지의 중국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2035년에서 50년까지 로드샵을 보려고 하면은 시진핑 사상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4개 전면이라는 거죠. 전면적인 소강사회, 전면적인 개혁신화, 전면적인 의법치국, 전면적인 종엄치당. 여기 세 번째, 전면적인 의법치국이라는 것이 이번에 사고 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 시진핑의 사상이 당의 이념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표론이나 발전관이라고 했지만 시진핑은 이름을 붙인 시진핑 사상이라는 말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범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그 이국봉 박사하고 유자가 붙고 안 붙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갖고서 얘기를 했었지만 네. 이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사상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진핑 사상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놓은 거고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바로 4개 전면이라는 것 중에 두 번째 의법치국, 법에 따른 국가 통치 요거를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중국으로서는 시진핑이 얘기하는 것이
초심을 잃지 마라. 부왕추신. 그래서 먼저 먹었던 마음을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바로 요 네 가지를 그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정말로 아무 리스크가 없는 거냐? 정말로 시진핑의 꿈, 네. 뭐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이 잘 될 거냐 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뭐냐면 중국몽의 시련은 사실은 강대국의 이게 시련인데 이 강국의 함정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중중국 함정이 있는 거죠. $10,000에서 12,000달러를 못 벗어나게 되면 이제 동남아의 작은 나라들처럼 좌초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실패가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개혁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 들어서 반부패 개혁, 소위 말하는 의법치국을 해서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네. 거의 4년에서 5년 사이에 440명을 목을 잘랐어요. 그럼 엄청난 이제 이 반대 세력들이 잠재하게 생기는 거죠. 반부패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그 정권을 탄탄히 갔잖아요. 그렇죠. 탄탄히 갔지만 반대로 거기에 예. 이제 잘린 사람들은 이제 네. 원한을 갖게 되는 거죠. 대량의 정적이 생기는 거라고 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지도의 함정인데 그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다고 하는데 당 중심 안에는 주석이라는 한 사람의 지배 구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 우상화를 과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에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대국으로 간다. 2035년에 50년에 세계 1등 한다는 거 다 좋은데 이게 거꾸로 반중 정사하고 중국 위협론을 전 세계로도 확산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조사를 해보면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한국, 일본 다가 중국에 대한 NT 정사가 역대 최고입니다. 글로벌리.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의 경제대국의 함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첫 번째는 바로 그 시진핑의 사상, 이 중국의 꿈, 이게 이제 뭐냐는 것이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그것을 도달하게 하고는 이제 네 가지의 이 수단, 그 중에서 중요한 의법치국이라는 것, 네. 요거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준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